자, LS 머티리얼즈의 흐름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상 1,300만 주 거래가 터졌고, 우리는 이제 거래가 새롭게 터지는 시점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본다, 뭐 이런 기준점을 설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금요일 기준의 시장이 너무 뭐 어마어마한 패닉에까지도 빠질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 지진 발생하고 나서 니케이가 좀 힘겨울 수도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코로나라든가 사스, 또 메리스, 또 일본 같은 경우 지진, 이런 부분이 오히려 경기 부양책을 내줄 수 있는 요건이 되긴 해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저런 초강세 흐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고 10%대 이상의 상승을 가지고 가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그 고점을 또 갭으로 넘기고 또 추가 폭등해요. 하루에 2% 단위씩 3거래일. 음? 아, 초대박인 거죠. 근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강세, 상대적인 강세는 엔화 약세에 기인한 부분이 있어요. 달러와 표기 부분을 하니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얼마냐 했을 때 달러와 환산 기준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낮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엔화 약세 때문이고, 일본이 문제가 있어서 엔화가 약세를 띠는 게 아니잖아요. 뭐 말 그대로 미국이 강달러 기조를 선호하기 때문에 미국이 달러 인덱스 기준에서 6가지 통화 기준 설정 범위에서 유로화나 파운드화 비중이 높은데, 그쪽 비중에 함부로 할 수 없죠, 사실. 미국이 우리가 볼 때는 큰 형인 거지, 유럽에서 볼 때는 미국이 막내 동생 뻘인데, 결론은 이제 만만한 게 일본 엔화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서프라임 터지고 2008년 리먼 브러스 터졌을 때는 약달러를 선호했어요. 미국 기준에. 예? 약달러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엔화 기준을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로 엔화의 초강세 흐름이 연출이 됐었고, 근데 뭐 2005년도에 그렉시트나 또 브렉시트가 터졌을 때 기준에서도 뭐 전혀 음? 엔화의 강세 부분에 대한 흐름이 확장되거나 축소되거나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에 대해서만의 기준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엔화의 초약세 흐름이 일본 지수 자체를 상대적으로 방어를 하게 하는 달러 환산 지수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건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강세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월등한 초강세 흐름, 상상을 초월하는 34년 만에 최고점을 넘기고 그 이후의 고점을 넘기고, 뭐 저기 89년도의 기준의 의미는 크지 않죠. 저때 당시에 이제 뭐 시가총액의 규모의 범위에서는 또 다르니까. 결론은 이번 그 전체적인 흐름 범위에서 니케이 쪽의 기준이 이런 식으로 검은 색깔이 니케이고 초록색이 프랑스입니다. 다우가 빨간색이에요. 요 고점을 15% 이상 들어올린 거예요.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 환산하면은 3,300을 넘겨서 15%더 올라와서 3,800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게 작년 5월 달 22년이죠. 23년 5월 달에 그 고점들을 뚫어준 거고, 5월, 6월, 7월 이럴 때 누가 일본하고 프랑스, 프랑스도 그 고점을 넘겼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다우 지수가 사상 최대치, 그리고 S&P 500 지수도 사상 최대치 수준까지 1% 남아 있어요. 나스닥은 연단위 기준의 상승률로 따졌을 때 나스닥의 기준은 뭐 상상을 초월하죠. 연단위 기준으로 따졌을 때 20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우리나라 유독 약세를 띠는 거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서 이제 더 강조 있게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박스에서도 그냥 정정불안이라는 표현을 해요.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게 지금 심각할 정도냐 했을 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해석 부분이
아니 50조를 넘기는 영업이익을 내던 애가 작년에 실적이 박살이 나서 실적이 얼마나 나왔어요? 6조 5천억 나왔죠. 50조에서 6조 5천억. 근데 6조 5천억이면 어떨 것이며 6조면 어떨 거예요. 6조 7천억이면 어떻고 7조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50조 대비해서 급감한 거는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어닝 쇼크다라는 표현하는 자체가 웃긴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그 이후의 흐름이 폭락으로 연출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심리적인 면이 더 커요. 그러니까 뭐 분명히 손실인데 우리도 지금 계좌가 엄청난 손실이에요. 무슨 뭐 조금 있다가 뭐 흥하해운이든 이런 종목군들 한 번 더 들여다볼 텐데 막바지라고 보거든요.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 이렇게까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제한적인 경우는 드물어요. 거의 없잖아, 막. 자, 우리도 나름 잘 윤정도 입장에서는 포트를 잘 설정했다고. 하이닉스 조금 무리수 있지만 40%, 그리고 삼성전기 10%, 현대차 25%, LG화학 10%. 그리고 나서 나머지 5%씩 편입을 한 건데 이 마이너스가 지난해 연말 대비 8%나 돼요. 거기에 변동성 매매에서 수익 난 종목도 있지만 변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손실 난 종목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놀래가지고 내동매매에서 투매한 종목도 있을 거고. 그죠? 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 잘 대처를 해서 그나마도 오늘 시장 흐름에 낙폭이 심화돼 있다가 돌려놓은 뭐 월요일 날 또 봐야 됩니다. 다음 주 초반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응? 그리고 얼마 전에 손절범위까지 이제 마지노선 설정해 놓고 야 여기가 이탈되면 안 되는데 했던 위메이드가 오늘 무지하게 맞았어요. 근데 55,000 원의 기준에서부터 돌릴 때 그러면 굉장히 가볍게 돌리죠. 오늘 너무 많이 무너져서 이제 또 그 수준이지만은 결론적으로 시장의 지수의 흐름 자체가 우리 뭐 코스닥도 있지만은 유가증권 시장 위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물론 지난해 종가로 따져야 되는데 그냥 고점으로 따진다면은 유가증권 시장이 5.6% 빠져 있어요. 우리 종목은요 7.8%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핑계거리가 되는 거지만은 시장의 흐름에 연동된 그 낙폭 수준이 상당폭이 있다. 그러면 이게 돌려질 수 있느냐?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오늘 마지노선 설정하고 신규 편입도 가능합니다라고 했던 셀트리온이 또 종가 기준으로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서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해석해드리면 바닥의 윗꼬리는 뭐라 그랬어요? 반등이라고 그랬죠. 비석형. 응? 반등의 신호로 받아들인다. 별 2개짜리. 어제 망치가 떴는데 거래가 수반되지 않아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오늘 별 2개짜리 비석형의 기준이고 마지노선은 194,600원을 잡아놓을 텐데 일단은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왔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만의 문제로 조정을 받으면 진짜 심사숙고해서 그 전에 잘랐어야 되는데 뭐 시장 자체가 지금 1월 2일부터 해서 내리곤두박질 쳐버리니까 지수 자체가 우리의 입장에서 7%면은 그 영향력을 가져가는 쪽의 기준에 불편하죠. 시가총액이 오히려 셀트리온이 오늘 저기가 들어왔죠. 7,380만 주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물량이. 예? 저기에 대한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입장에서 얼마나 큰 수익이냐 뭐 별의별 해석이 있는데 메이저들의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시장의 영향 중에서도 주가 조장폭이 이제 좀 컸다라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론은 지금 위치에서는 어쨌든 투매나 이런 부분으로 설정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셀트리온을 볼 이유는 지금 셀트리온은 전략을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에 당연히 셀트리온 매매 사인 나갔지만 우리는 구성 종목을 어떻게 잡았어요? 구성 종목을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IT 비중 55%, 자동차 25%, LG화학 우스운 거 아닙니다. LG화학이 영업이익 우리나라 5위에서 왔다 갔다 해요. LG화학 영업이익 5위짜리가 저렇게 미끄러져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LG화학 10%, 15%인가요? 그리고 나머지 두산 로보틱스 10%에서 5%로 줄여놨고 포스코 DX 그리고 그렇게 줘. 그래 7종목의 기준인데 그들의 흐름이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LG화학이 완전히 2차 전지 그것과 똑같이 흘러가 있으니 이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계산 방식이 나오면은 굉장히 힘겨워지는 거예요. 그런 계산 방식이 나오면 굉장히 힘겨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야 이거 과연 돌릴 수 있을까? 그나마 LG화학은 말씀드렸잖아요. 영업이익 기준에 우리나라에서 순위가 5위야. 그전에 5위를 못했어요. 왜냐면 LG에너지솔루션이 맨날 적자였거든. 2020년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 92년부터 배터리 만들기 시작해서 2020년에 바이든 대통령 덕분에 전기차의 정책적인 지원금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흐름이 됐잖아요. 결론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빠져나가니까 지금 뭐 LG에너지솔루션 흑자이긴 합니다만 19년도까지 적자인 폭의 기준이 LG화학의 자체 사업 화학이죠. 그 영업이익을 다 짓눌러 버렸잖아요. 그거를 개선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LG화학의 경우에 이 영업이익이 올해 내년까지 다 5위 전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펀드멘탈을 바탕으로 우리는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빼고 나면은 기관 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그닥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정상적인 시장 추이에 의해서 움직인다. 응? 그렇다면은 실적도 없고 뭐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그냥 우리 걸로 비교할게요.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단기 변동성 매매로 들어가긴 했지만 얘가 실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얘가 자칫 이렇게 곤두박질 쳤을 때는 이거는 진짜 머리 아파지는 거죠. 이곳점에 우리는 다 잘라냈는데 다 차익 실현했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이걸 갖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20만 원에서 60만 원에 갈 수 있겠냐고. 내가 볼 땐 10년 내로 10년 인플레이션 효과 있으니까 올 수 있으려나? 아니 뭐다. 다만 지금의 기준에 가격 반발력의 기준에 거래가 일부 실려 있었기 때문에 또 데일리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이 나올 때 시가총액 규모가 있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검색에 뜨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 매매에 편입 설정 범위를 잡은 거지. 만약에 얘가 주력주로 이자락에 편입돼 있는 수준이라면 이거는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해지죠. 그다음에 여긴 나. 주봉으로 놓고 볼 때 이런 자락의 기준이면은 또 일봉으로 놓고 볼 때 저 최고점의 기준에서의 기준이라면은 감당 안 되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패닉 상태보다는 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기준에서 손실을 만회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수익을 창출해내지? 윤정도 말에 따르면은 이거 우리나라 지수 1월 말까지 2,700, 800 올라오는 거 그거 불가능하지 않다. 아니 니케이가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3거래일 만에 2%, 그럼 7, 8%가 올라온 거예요. 조금 더 못하고 그냥 10%라고 해버릴게. 지금 국내 증시 10% 올라오면 얼마예요? 2,520이니까 10% 올라오면 2,800이야. 그게 일본은 일주일 만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44%의 흐름이 나온 게 지수 기준에 44%의 흐름이 나온 게 이때예요. 왜 이때랑 지금이랑 다르다라고 생각하세요? 글로벌 증시 다 같이 날아갈 때 이게 44% 11주 만에 세 달이 아니에요. 11주. 삼성전자 마찬가지. 삼성전자 이 기준에 75%세 달 만에. 아니 왜 삼성전자가 못 가야 된다고 생각해? 어닝 쇼크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뭔 어닝 쇼크야? 그럼 윤정도보다 똘똘한 외국인 기관들이 다 때려 사야지, 때려 팔아야지. 작년 1월 이후에 가장 많은 매집이 됐는데, 근데 왜 못 가나요? 왜 못 가긴 왜 못 가? 시장이 지금 13% 올라와 있는데 얘는 지금 34% 올라와 있잖아요. 응? 시장이
14%, 15%인가요? 14%? 저점 대비해서 그것도 전년 종가 2022년 종가도 아니고 시장 그 기준 자체가 주봉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1월 달 저점 대비해서 15%, 16%. 이때 요때 기준으로 따지면 2235 기준으로 따지면 그럼 13%대. 어쨌건 삼성전자는 34% 올라와 있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약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얘인데 4%. 말이 4%죠. 외국인과 대주주 합산해가지고 87%라니까요. 하이닉스도 외국인과 대주주 합산해서 87%예요. 그 물량은 잘 안 나올 물량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기간, ETF 상품부터 해서 인덱스 상품부터 해서 기간 물량이 나오냐고. 안 나와. 그러니까 80% 이상 폭등인 거예요. 얘네들을 계속 들여다보고 얘네들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이유가 매번 보여드렸잖아요. 매번 시가총액 1위 애플, 시가총액 2위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서 주요시 놓고 봐야 될 게 사상 최대치 고점 뚫고 나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시가총액 3위 알파벳, 시가총액 4위 아마존. 알파벳 아마존은 사상 최대치 못 들었는데 50일째 신고가 랠리 지속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메타가 6위, 그 다음 테슬라가 8위로 꼬꾸라졌어요. 얘는 10위권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이 추세라면. 얘는 고점 랠리가 아니야. 근데 어떻게 2차 전지를 계속 보나? 변동성 매매 아니고는 2차 전지 못 봐요.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변동성으로 보는 거고, MSCI 지수에 관련된 내용 보는 거고. 여기에 지금 빼뜨려 놓은 거 있죠. 엔비디아입니다. 시가총액 얼마요? 지금 1700조 정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얼마예요? 2000조입니다. 근데 얘 혼자가 1700조야. 사상 최대치 고점 띄워놓고 50%를 넘게 당겼어요. 얘가 뭐다? GPU. GPU에 뭐가 들어간다? 반도체. 그 반도체 비중이 크진 않아요. 하이닉스의 D램 사업 부분의 반도체 출하량 매출 기준에 16% 수준일 거야 아마. 삼성전자의 8% 수준이고. 엔비디아발 GPU의 영향으로 들어가야 될 반도체 HBM의 비중이. 다만 그게 상당한 고마진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는 그래서 아까 MS사나 알파벳이나 아마존이나 메탈 보여드린 거예요. 그들이 다 수요죠. 그들이 네이버, 카카오까지도 서버, 클라우드 전부 생성형 AI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용량이 커져 있는 한 대당 뭐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 엔비디아 GPU를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양이 나오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HBM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비중이 아주 높진 않지만 뭐 끝내준다는 거지. 그것에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얘도 고점 대비 이게 21년도 11월 고점 찍고 나서 68% 밀린 거예요. 68%. 테슬라가 74%인가요? 밀리고. 그리고 얘는 뚫고 간 거고, 테슬라는 요 정도 반등 나오다가 꺾인 거고, 얘는 여기서 실적 딱 나오자마자 야 GPU의 성장성 대박이구나. 그리고 꺾였다가 다시 11월부터 MS하고 알파벳이 야 우리도 클라우드 사업 뛰어들어야 돼. 우리 몰려갈 거야. 난리가 나서 저희 기준의 흐름이 나온 거죠. 난리가 나.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 연동돼 있는 쪽의 기준에 그냥 뜬구름 잡는 흐름이 아니라 실질 실적 개선폭이 상상을 초월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년 순이익 전망치가 10조라니까요. 얘가. 그러니까 창사 이래 두 번째 실적을 내는 거예요. 삼성전자 마찬가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올해를 그걸 뛰어넘을 수도 있어. 올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뭐 이래저래 변동성 종목에서 변동률에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은 삼성전자가 아닌 하이닉스가 우리 비중이 실질적으로 채워져 있죠. 또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고점 대비 6.68 빠졌습니다. 100% 오르고 신고가 내고 6.68. 근데 돌리기 위해서는 얘가 가장 우선순위야. 낙폭 과대주는요. 거래가 없죠 지금. 거래가 없는 거 100종목 갖다 놓고 그중에 한 종목만 떠라. 그러면 마케팅 하려고? 안 돼. 응? 얘기했잖아요. 우리 HMM도 같이 볼까요? HMM에 거래가 실려 있어요, 안 실려 있어요? 안 실려 있어 지금. 급격히 거래가 둔화돼 버렸어. 요 수급 얼마 안 들어온 거 이거 7억 주짜리인데 무슨.
응? 얘가 그럼 시장을 견인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 거래가 이때처럼 진짜 5,400만 주 터지기 전까지는 터질 수 있어요? 가능성이 희박하다니까. 왜? 이건 매각 관련된 이슈에 한번 터뜨린 거고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공매대차 상환범위일지 뭐 순수 매수일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매수 강도가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100만 주 0.15%. 계속 들어와 주면 땡큐죠. 계속 들어와 주면. 근데 이 고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이 수급이 나와야 돼. 이 거래가. 펀드멘탈적으로는 검증 받아야 되잖아요. 아 좋아진다는데 그 정도 갖고 안 된다니까. 14조짜리. 그래서 주력주의 기준은 무서운 거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걸 멋을 내려고 멋부리려고 이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을 우리는 20년도 11월, 12월, 21년도 1월까지 다 잡아냈었고 지금도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23년 영업이익 1위가 현대차, 2위가 기아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셀트리온에 밀렸어. 셀트리온 합병되면서. 셀트리온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 근데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얘를 사야 되는 거지. 결론은 수급은 들어왔는데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 얘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우리나라 2위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1위가 하이닉스, 얘가 2위. 외국인 순매수 1위는 삼성전자. 기간이 0.4% 빠졌어요. 지금 요 정도 수급이 뭐 문제될 수급은 아니에요. 그럼 돌려질 때는요. 가장 빠르게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조정폭은요. 아휴, 작년 5월 그 고점 찍고 나서 12%예요, 솔직히. 그럼 돌릴 때 일주일만 해도 돌릴 수 있는. 옛날 같으면 하루만이도 돌리는데 그건 뭐 갑자기 이슈가 나와야 되는 거고 돌릴 때 실적만 바탕으로 해서 돌리더라도 또 전체 시장이 야 글로벌 증시보다 굉장히 저평가 상태인데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이격이 발생됐는데 그걸 돌린다? 우선순위로 사는 게 외국계 기관 투자자의 외국인이 아니야. 토마스 형이 아니야. 기타 외국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에 수급 보면은 기타 외국인까지 다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일반 외국인을 얘기하는 거야. 일반 외국인. 토마스 형, 뭐 알프스 누나, 외국계 기관 투자자는 여기에만 짙게 잡혀요. 또 기관은요. 기관의 기준은 금융투자, 이게 증권사, 그다음에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은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쪽, 여러분들 스탁론 쓰는 쪽, 그다음에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은 법인 그 기관이 아니라 그랬어요. 응? 그들이 매매를 할 때 매매 규칙이 있어요. 대부분이 타인의 자산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다 써 있단 말이에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실적이 안 되면 어떤 뭐 특례 조건이 있는 종목, 또 로스컵 범위는 얼마로 기준을 잡는다부터 해서 아주 세심하게 펀드 상품에 다 계약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지들 마음대로 뭐 실적도 안 나오는 뭐 속된 표현으로 쓰레기 같은 애들 살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업체들 중에서 우리도 매매를 했었던 종목 중에 대주주지분 10% 미만인 그런 종목군들 그런 거 막 매매할 것 같아요? 그거 했다가는 지가 잘려요, 밥그릇이. 근데 그런 거 수급 들어오는 거 뭐냐? 그건 인덱스에서 들어오는 거지. 혹은 아예 대놓고 단타 치는 액티브 쪽. 소액 가지고 운용사나 일인명 자문사에서 매매하는 거. 결론은 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윤정두가 막말로 오늘 조금 있다가 야, 흥하해운 상한가 보시죠. 뭐 로보스타 뭐 상한가에서 매도 신호 나와서 차익 실현하셨죠. 그거 속단 표현으로 윤정두가 매수엔 드려도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거의 매매 안 하셔요. 왜? 대부분 자산의 규모도 있으시고 알거든. 변동성 매매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 순간 옆에 쳐다보고 왔더니 8%가 확 밀려, 10%가 확 밀려.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손절해. 손절했더니 또 확 들어올려. 지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정상적인 범위에서 예측 범위에서 현대차가 지금 진짜 저평가 상태야? 근데 왜 주가 못 가? 아니 외국인이나 기관 메이저가 때려 사야 되는데 지금 뭐 사긴 사는데 위로 막 쌓올리는 흐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난해 5월 이후부터는 소폭만 들어오다 보니 시세 분출이 제한적이다. 이 정도 수준?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가 터지고 분동성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확장이 되겠죠. 그럼 그때 들어오셔도 되는데 그 돈을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지금 시장이 힘들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힘들다라고 치면은 전량 매도하고 쉬시다가 진짜 돌 던져서 맞는 종목 아무거나 샀을 때 다 오르는 장, 응? 그런 장에 다시 접근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나는 지금 시장 윤정도 말 맞다나 위로 본다.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한다. 근데 나는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골프도 쳐야 돼. 그러면 어느 날 현대차가 거래를 빵 터뜨리고 그날부터 뭐 추이 추세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바로 또 비중을 채우시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내가 어제 20만 원에 샀는데 이자리에 순조를 못하는 것처럼 내가 여기서 살려다가 안 샀는데 갭상승 나오고 20만 원부터 스타트돼서 아 이거 뭐 내일 사지 했더니 21만 원 가고 22만 원, 23만 원, 25만 원 가면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굳이 거래가 없는데 가져가실 이유는 없어요. 근데 매매가 원활치 못하신 분들은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꾸미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어찌됐건 주력을 채우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 주력을 채우신 이후에 1월 달에 지금 많이 맞았지만은 그래도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거나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또 IT 기준에 삼성 전기 그리고 뭐 IT 기준이긴 합니다만 변동성까지 포함시킨 한미 반도체, 예? 요들의 포트 비중을 40%, 10%, 5% 이렇게 넣는 거예요. 한미 반도체를 그렇다고 40%를 넣을 수는 없잖아. 얘도 펀더멘탈은 얘는 안. 하이닉스는 펀더멘탈이 뒷받침돼요. 삼성 전기도 펀더멘탈이 뒷받침됩니다. 얘는 조금 검증 받아야죠. 자기 실적보다 이제 주가 프리미엄은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비중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완성차에서 현대차 이외에는 우리가 성우 혜택에 많이 힘겨웠잖아요. 그래 이번에 말씀드렸을 때도 현대차를 25%로 비중을 늘리지만은 완성차의 기준에 늘리는 거지. 완성차 이외에 뭐 많잖아요. 자동차도 장비 부품 업체들. 응?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들여다볼 위치는 일단 아니다. 그러니까 성우 혜택도 10,000원대에 올라섰을 때 거래가 없을 때 좀 정리하시는 게, 예? 실패됐더라도 고점 대비 손실이 크더라도 정리하셔서 지금 기준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들여다보시는 게 옳다라는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아니면 아예 자동차 쪽으로 압축을 해놓든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현대차나 기아가 덜 밀릴 때 얘가 많이 밀려 있으니까 다시 돌릴 수도 있거든요. 다시 이쪽으로 옮길 수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력주의 기준은 이렇게 완성차의 기준, 자동차는 완성차의 기준, 현대차 아니면 기아의 기준. 근데 이제 우리가 원래 기아만 갖고 오다가 현대차로 이제 좀 바꿔놓은 거거든요. 근데 뭐 현대차의 기준이 기아보다 좀 못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변동률에 조금의 차이고 추이 추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 같은 경우가 지난해 1월 대비해서 46% 올라와 있어요. 현대차는 좀 많이 미끄러져 버린 거죠. 20.78인데 그래도 뭐 시장 대비해서는. 그리고 LG화학 기준이 22년 종가가 사실 60만 원이에요. 22년 종가가 60만 원인데 어쨌건 뭐 고점 대비해서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조정이 나와 있고 전체 2차 전지 조정만큼 나와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럽게 그나마도 일부 비중을 조절을 해놨는데 여전히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산 물량 난 절대 정리 못해. 예전에 산 물량. 근데 뭐 이렇게 표현드리면 안 되겠지만은 이런 관점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샀어. 이때 막 자산이 10억이야. 근데 이때 20억이 됐어. 근데 내 원 자산을 20억이라고 생각해 버려요. 그러면 안 되거든. 여기서 10억에 샀는데 20억 됐다가 지금 5억 돼 있다고 쳤을 때 하이닉스가 여기서 똑같이 10억을 샀는데 20억이 돼 있어. 그러면 합산해서 계좌 수익이 나와 있을 때 비중을 좀 조절할 수 있으려면 조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의 손실만 자꾸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내 원금에 대한 기준도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어찌됐든 지금 기준은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꼬여져 있지만 이 수급이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없다니까요. 퍼센테이지로 이게 한 5% 정도 되나요? 꽤 많은 물량이긴 한데 추가적으로 그 이상 나올 수 있는 지금 가격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뭐 포스코 홀딩스처럼
이렇게 나오는 건 나오지는 않겠느냐. 이 뭐냐면 얘 28% 나왔어요. 어? 아니 그 배터리 그 정신 나간 애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여간에 뭐 이렇게 철강주를 이렇게 땡겨다 버리다 보니 이게 28%를 판 겁니다. 28%. 개인이 28%를 샀어요. 대형주에서 28%를 개인에게 넘기는 건 처음 봤어요. 농담이 아니라. 근데 어떻게 올랐나요? 그런 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개인이 사서 28% 사서 올렸다? 아니야. 방향성은 어찌됐건 무조건 메이저가 쥐고 흔듭니다. 메이저가 들어 올리면서 따라붙는 쪽에 차익 실현 범위가 된 거지. 응? 결론적으로 LG화학의 기준은 자기 사업이 멀쩡히 있고 그 사업 대비해서 실적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기준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는 이 우려하는 그런 위치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원래는 지금 뭐 마케팅 종목 쭉 보여드리고 끝내야 되는 그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뭐 일요일 날 교육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방송을 지금 접속해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 영상을 우리 유료방에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이 영상은 오픈을 할 거예요. 어차피 오픈해서 이제 뭐 외부에 계신 분들도 들으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과금하고 믿고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서 하시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내일 뭘 사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뭐 손절하라는 거 뭐 시장 올라나 내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의미 없이. 뭐 하여간에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이제 설정을 해서 해석을 할 텐데 그렇다면은 지금 주력주의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가지고 가고 있는 요 종목군들 많이 버겁지만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은 절대 우리가 현재 기준에서 잘라내지 않겠다. 잘라낼 이유 자체가 없고 잘라내야 될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비중 조절은 잘 해왔어요. LG화학 10%로 좀 줄여놨고 다만 이제 비중이 만약에라도 높으신 분들은 말씀 주시고 그리고 이자를 위해서는 비중을 굳이 줄이실 필요는 없는데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려지고 얘가 본격적으로 돌려질 때 그러니까 거래가 수반되고 탄력이 나올 때 얘네가 거래가 수반된다는 건 무조건 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움직인다는 거는 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메이저들이. LG화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는 지금 거래가 원체 없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등 그리고 추세 강화로 전환이 될 때 그때 이제 설정 범위 기준을 좀 더 다시 놓고 본다. 그리고 나머지 변동성 매매 기준은 최악의 경우는 포스코 DX나 두산 로보틱스 최악의 경우는 비중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들여다볼 거예요 지금.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 뭐 무조건 잘라내야 될 교육 종목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 전체 추이 추세나 이런 부분을 더 놓고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시가총액 규모가 충분히 그렇게 된다면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하이닉스 뭐 100번을 말씀드려도 IT 1순위로 그다음에 완성차, 현대차, 기아 그리고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당연한 거죠. 그다음 삼성전기, LG화학 그리고 연동성 기준에 포스코 DX,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까지는 그나마도 수급이 정체 상태에서 주가 조정만 확대돼 있으니까 이제 좀 과도하구나라고 이제 좀 볼 수 있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또 주성 엔지니어링이 훅 하고 밀렸어요.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5%나 밀렸는데 뭐 4,800만 주짜리에 13만 주 개인에게 물량 떠넘겨지고 거래도 없는 상태에 미끄러졌다. 요건 좀 가볍게 돌릴 수 있죠. 한미반도체보다 고점 대비해서는 덜 빠졌어요. 조정폭의 기준이 14%입니다. 요거는 뭐 하루 변동성이 뭐 상한가도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상한가 당장 나온다가 아니라 그리고 또 HPSP 마찬가지. IT 소부장 쪽 먼저 보는 거예요. 신고가에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응? 아까 보신 뭐 2차 전지 우리도 갖고 있는 에코프로 BM처럼 막 곤두박질 치고 내려가다 이제 막 반등 나온 황금 대바닥 줍니다. 황금 대바닥 주면 거래가 터지고 돌려야지. 거래도 안 터지는 황금 대바닥 주가 어디 있어요? 그건 죽는 거야. 하나마이크론이 수급이 좀 꼬여서 아쉽지만 하방은 일단 잡고 있는데 얘도 굉장히 심사숙고할 겁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HPSP 주성 엔지니어링의 기준은 일단은 유지 전략 쪽의 기준을 잡는 거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 마이크론. 그밖에 리노공업이 올해 신고가를 내고 꺾인 거예요. 11% 늘렸어요. 신고가 내고 꺾인 부분이. SFA 반도체 올해 신고가 내고 꺾인 부분이 13%입니다. 얘도 뭐 상한가 변동 나오는 종목이잖아. 고용도 그런 변동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신고가 내고 잘 버틴기나 했는데 조금 조정폭이 얘가 고용이 좀 깊어요. 시가총액이 이제 좀 이제 막 1조 넘긴 종목이라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이제 돌려질 때 가볍게 움직일 때 일단은 비중을 줄일 겁니다. 왜? 아무리 좋다 해도 다 갖고 갈 수는 없잖아. 또 돌리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솔직히. 지난해 2차 전지 할 때 기억을 해보세요. 2차 전지 우리가 주력 에코프로 22년도 하반기에는 에코프로 주력이었죠. 에코프로 지주사 에코프로. 그리고 이제 뭐 그 쓰레기 같은 금양 같은 애들도 시가총액 1조 넘길 때는 들어가서 상한가 수익 다 잡아냈고 그리고 뭐 포스코 퓨처엠을 22년도 10월 11월부터 주력으로 설정을 했고 그러고 나서 뭐 코스모 그룹 주들부터 성일하이텍부터 뭐 세빛캠부터 안 들어간 게 어디서 다 들어갔지 우리도. 주력은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 쪽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너무 많죠 지금 공식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설정해 놓은 그 주력의 기준에.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IT 쪽의 소부장 쪽의 기준도 요자락에서 뭐 투매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걸 왜 여기서 팔아? 이렇게 추이 추세가 좋은데 얘네보다 더 추이 추세가 좋은 종목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뭐 하락 장악형이 떴는데, 그러니까 그건 시장 영향이잖아. 시장이 무조건 우리는 윤정도는 무조건 시장 돌린다고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는 글로벌 증시를 보여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최종 판단하시면 되고 진짜 돌리겠구나라고 생각 드시면 윤정도 전략대로 못 돌린다 생각하시면 대형주 다 팔아야지 뭐. 그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기준의 IT 쪽의 기준은 돌려도 원래는 안 파는 게 맞아요. 돌릴 때 또 거래가 수반되고 돌려지겠죠. 그리고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또다시 메이저가 들어오면서 돌리겠죠. 사실은 저렇게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군들인데 메이저 없이 어떻게 돌릴 수 있겠어. 그래서 그때 돼서 또 솔직히 바뀔 수는 있지만 당장 오늘 HMM처럼 천만주 터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오히려 매수하는 것처럼 기본 전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고용 올해 신고가 찍고 눌린 거예요. SFA 반도체 올해 신고가 찍고 눌린 겁니다. 리노공업 올해 신고가 찍고 눌린 거예요. 다시 돌릴 수 있죠. 신고가로. 그때 차익 실현 범위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도 차익 실현을 좀 설정을 할 거고 HPSP 12월 1일 날 신고가 12월 15일 날 신고가 찍은 애예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소부장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우리 변동성 종목으로 가지고 있는 쪽 두산 로보틱스 오늘 수급 범위를 봐야 되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린 게 연기금 쪽에서 물량이 대량으로 출회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더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했는데 오늘 보란 듯이 연기금이 5만 주 팔았어요. 뭐 엄청난 물량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물량이 출회될 걸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만 행여라도 수급이 꼬여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수급이. 원래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야 니네 운영 정책 갖고 와봐. 야 소중한 국민의 국민 연금을 가지고 연기금이 한 70까지 돼요. 그 중에 이제 90% 이상 그냥 대부분의 연기금, 연금, 뭐 기금 이걸 합친 거에 대한 규모는 국민연금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대선 앞두고 총선 앞두고
그 기준에 총선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계속 이제 우리에게 우호적인 정책들을 좀 많이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 결과로 따졌을 때 연기금 쪽의 비중 확장이 나올 수 있다. 그게 이제 뭐 꼭 두산 로보틱스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라는 법은 없지만 어찌 생각해 보면 기존에 들어와 있는 쪽으로 더 들어올 수는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얘네들이 이 돈을 가지고 단타를 치라고 우리가 소중한 자산을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시장에 있으니까 연기금이 수급이 들어오는 건 땡큐하고 좋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 발짝 뒤에서 우리가 주식하는 걸 떠나서 전체 국민으로 따졌을 때 국민연금을 이렇게 검증 안 된 쪽에 단타치라고 돈 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데 니들이 이렇게 단타를 치려고 운영하니? 그잖아요. 왕창 이렇게 들어왔다가 3% 이상 3% 이상 연기금에서 들어왔다가 수익 났으니까 팔아야지. 그거는 진짜 시장에서 단타족들이 개인들 현혹시키면서 매매하는 그런 기준이 되잖아. 논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논란을 연기금 쪽, 국민연금 쪽은 가지고 가기 쉽지 않아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뭐 5만 주 나오긴 했습니다만 290만 주 몇 %예요? 6,480만 주짜리 기준이니까 거의 5% 가까운 매수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작지 않아요. 작지 않아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의 설정 범위 놓고 보시고, 그죠? 그리고 오늘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는 수급이 외국인들 수급이 1.4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1%대에서 3%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2.8까지. 그 요 매수가 들어오는 날 나가는 날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럼 다시 이제 뭐 1.4까지 더 들어온다고 치면 2.8까지 들어온다고 치면 1.4면 거의 100만 주예요.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 들어올 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때는 또 가볍게 움직이거든. 오늘 장중에 4%뭐 로봇 관련주의 흐름이기도 합니다만 가볍게 움직이거든. 프로그램 조금만 들어와도.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지금 제한적이고 보호에서 풀린 물량에 대한 오버행 이슈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됐고 그러고 나서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안정화된다면 오늘 기준에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고점 대비 많이 꺾인 거예요 사실. 거래대금도 굉장히 둔화돼 있는 거고 지금 요 고점에서부터 그랬잖아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둔화되면 안 된다. 넘길 때 그 거래대금 좋았는데 둔화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요 거래대금 의미가 없어요. 개인들이 떠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미 없는 물량이고 그래서 오늘 LS 머티리얼즈가 바닥에서 결국은 거래량 논리라고 그랬죠.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 장악형이에요. 요걸 왜 여기서 못 샀냐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오늘 41,000원대부터 들여다보던 기준이잖아요. 라이브 방송의 기준에. 그죠? 라이브 방송 기준에. 지금 시간에서 45,000원 넘기고 있어요. 시간에서 45,500원, 46,000원 넘기면 땡큐 하지. 그리고 시간의 거래량이 60만 주 정도 터지면 대박입니다. 지금 이제 첫 호가 거래량이 2만 주였는데 그게 12번이잖아요. 12번 그 거래될 때 60만 주면 한 호가 체결에 5만 주씩 터져주면 대박이죠. 그러면 월요일 날 2천만 주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준은요. 1,500만 주 설정을 해놨죠. 그럼 1,500만 주가 터지려면은 얼마? 3분의 1이니까 45만 주 터져야 됩니다. 45만 주 나누기 12번이면은 한 번에 한 3만 주, 4만 주씩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그래 결론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없다 거래가 빵 터질 때 기준의 흐름을 변동성이 다시 위로 나올 수 있는 흐름으로 보는 거고 거래가 계속 안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어찌됐든 뭐 2월달 리뷰에 MSCI 지수 편입된다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의 기정사실로 돼 있으니까 비율은 많이는 안 들어와요. 비율은 많이 안 들어오더라도 그래도 액티브 쪽에서 1, 2% 이상은 채우겠죠. 패시브 들어오면 거기다 넘기면 되니까. 그래서 참 과하게 지금 22%까지 어처구니 없이 좀 두들겨 맞은 상황이 돼 있는데 셀트리온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매를 할 위치는 아니다. 그러니까 투매라는 개념이 우리가 얘를 뭐 이 바닥에서부터 다 산 건데 이때 뭐 엄청난
매매를 했던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뭐 계속. 그리고 이 수익까지. 근데 마지막 물량에 대해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수익이 뭐 이 두산 로보틱스에서 어마어마하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포스코 DX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하여간에 뭐 비중을 좀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어지간해서는 셀트리온 얘기한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과하게 밀려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장이 조금만이라도 돌린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종목군들의 흐름은 결코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2차 전지 내에서 7월 25일 고점 넘긴 건 예쁜이 없다. 없어요. 에코프로 H는 아예 취급도 하지 말자고.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 수급이 6%씩 이렇게 들어온 종목은 예쁜이 없어요. 그게 어떤 수급이 됐든. 어제 그 목요일 날 조금 기분 좋았는데 아쉽더라도. 그래서 포스코 DX도 최악의 경우는 뭐 정리해야죠. 지금 예를 들어간 게 뭐예요? 거래 터져서 들어갔지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작년 4월 달에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고 냅뒀더니 대박 나더라. 아이 그거 안 된다니까. 정리할 때 하고 이게 19,000원 찍고 나서 만 원까지 내려왔나? 만 원이 깨졌나 그래요. 그러다 돌릴 때 다시 편입 기준 잡아서 7월 26일 날 여기서 전량 매도하고 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거 봐라 안 밀려 다른 거 대비 또 올라가. 그리고 여기서 편입해서 63,800원 찍었잖아요. 우린 그거 필요 없어. 중간에 최고점 찍기 바로 전날 57,000원대 변동이 너무 아래 위로 출렁거려서 그때 전량 정리. 그리고는 안 받잖아요. 왜? 거래가 없으니까. 이때 8월 말의 기준이요. 이날이 계속 거래대금 1, 2 터트린 날에 1, 2위 종가 기준으로 4위. 그러면서 변동성 그리고 끝. 그러고 나서 안 보다가 이때 한번 들어갔든지 아니면 21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죠. 검색기도 이때 떴고. 그러고 나서 올해 갑자기 거래가 급감을 했는데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돼도 얘도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그렇게 되면 변동성은요. 아이 땡큐지.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자는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 거래도 없고 막 저점을 낮추면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다시 거래 터질 때 들어가더라도 저점을 낮추거나 하면은 그땐 도망쳐 나올 겁니다. 지금은 유지라는 거예요. 문제될 만큼의 그러면 아니에요. 좀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최고점에 사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체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하나씩 들여다보시면 위메이드 얘도 어제까지 참 긍정적이었는데 말이죠. 그 지금 뭐 이슈예요. 그거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인 거지 그게 펀더멘털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아요.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 가상화폐 관련된 내용 여기도 위믹스 있고 하니까. 근데 미국은 ETF 상장 승인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불법으로 설정을 하겠다 이런 코멘트인가요 지금 오늘?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카카오페이가 토스까지 영향을 갖고 있는 건데 낙폭 확 줄여놓고 그래도 뭐 3% 조정이면 26% 오른 종목이 땡큐하죠. 카카오뱅크도 잘 돌려놨고 더 올라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 결론은 위메이드의 흐름이 사실상 요 자리를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했어요. 요 자리 내려오면 심사숙고해서 또 결정을 하자고요. 거래량도 보고 누적 수급도 보고. 그러니까 10월 22일부터 해서 우리나라에서 9% 수준의 매수가 들어온 매집이 돼 있는 10월 22일부터. 근데 거래 급격히 둔화된 이후에 지금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외국 기관이 팔아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 이제 9% 수준에서 조금 더 빠진 거죠. 그래서 8%대 수급으로 좀 빠져 있는데 얘 평균 단가가 낮지 않아요. 높단 말이야.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되돌릴 때 그러면 갭상승의 흐름이 가볍게 움직이죠. 요날 8%, 요날 또 8%. 그럼 기존에 약속한 것처럼 거래 없이 꼬리 달리고 내려오면 정리하겠습니다 했는데 결론은 거래 없이 꼬리 달리고 내려오면 정리합니다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가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가 수반되면서 흐름이라서 하다가 사실상 좀 놓쳐버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일단은 거래가 여기도 똑같아요. 거래 터지고 돌리고 터지고 돌리고인데 이번에 좀 터져주길 기대했는데
윗꼬리가 달려버렸어요. 이 윗꼬리 부분은 가격 반발력의 기준의 흐름인데 뭐 사실상 누적 수급이 좋아지면서 윗꼬리면은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거래가 많이 줄어 있으니까 따라붙는 그 전략보다는 또 밀릴 때 추가 편입보다는 일단은 거래를 실으면서 돌릴 수 있을지 아니면 거래가 없이 계속 흔들릴지 그럼 마지노선은 일단 5만 5천 원으로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하겠다. 아시겠죠? 갖고 있는 비중도 만약에 이탈되면은 정리하는 쪽의 기준을 설정을 잡겠다. 그리고 HMM은 그 금요일날 장중에 설명을 드렸는데 얘도 지금 이 거래량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지. 개뿔이나 뭐 얘 무슨 뭐 보도자료 나오고 뭐 M&A 됩니다. 뭐 또 뭐 홍해에서의 에이 그런 거 갖고 얘를 접근할 수는 없어요. 응? 결국은 거래예요. 오늘 1,000만 주 터지면 좋겠다 해서 개상추에 따라 붙었다가 눌려서 거래가 둔화돼서 못 봤다가 흥하해온 상한가 하니까 다시 변동이 나서 들여다봤더니 9천만 넘기면 4만 천 원만 세게 넘기면 또 1,000만 주 넘길 거 같고 어쨌든 문자 메시지 나갔어요. 근데 어정쩡한 거래로 끝났어요. 840만 주면 오래간만에 거래 터진 겁니다. 그잖아요. 오래간만에 거래 터졌잖아요. 그런데 저런 거래 가지고는 이 23,300원을 넘기기엔 벅차다는 거죠. 벅차니까 음봉 한번 맞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거래가 터지지 않는 한 캔들의 크기 자체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제가 원하는 이런 크기가 아니라 캔들의 크기 자체가 작아지고 꼬리가 계속 달립니다. 아래든 위든 거래가 없으면.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주 초반에 거래가 없다. 안 실린다. 뭐 홍해 이슈든 뭐든 안 된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미끄러지면은 뭐 손절 범위나 비중 조절 범위를 설정은 하겠습니다만 미끄러지면은 굳이 투매할 이유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설명했잖아. 시장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14조짜리 대형주를. 그래서 미끄러지면은 관망. 되돌릴 때 거래가 터지면 따라붙고 되돌릴 때 거래가 없으면 이렇게 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 그 가격 범위는 21,000원 넘길 때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셀 때 따라붙는데 거래 기준은요 1,000만 주 최소. 그렇게. 셀트리온입니다. 오늘도 또 보도자료 또 나왔고 어제도 보도자료 나왔고 그러니까 미친 듯이 내요. 바이오 애들 특징이 또 바이오 업체 말고도 그러니까 우리도 뭐 기술적으로 접근했던 건데 하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맞아버렸어요. 또 시장도 밀리긴 했지만 시장 대비 뭐 월등하게 밀려버렸죠. 뭐 잠깐 수익 냈다가 그냥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참 크게. 근데 오늘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을 했는데 그 매물에 대해서 오버행 이슈 매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버겁지 않게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요. 마지노선 설정하고 오늘의 저점 이탈되면 정리하겠다 그 저점을 설정을 하고 대전하겠지만은 가지고 계신 분들 꼭 질문 주시고 가급적이면은 무조건적인 손절이 아니라 시장 지수 밀린 거에 연동된 폭도 있잖아요. 그잖아. 시장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막말로 얘가 지금 약한 거야. 우리가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물량에 대해서 손실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얘 자체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지금 이 주가에 형성됐을 때 지수가 얼마였어요? 여기였잖아요. 지금은요 여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체적인 기준에서 주가가 요 주가에 형성돼 있을 때, 요 주가에 형성돼 있을 때 지수는 여기였단 말이야. 지수는 초전 박살 났는데 주가는 그대로야. 얘가 약한 거야? 그러니까 내 기준만 잡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의 기준도 보실 수 있어야 되니까 저도 전문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문가 한다고 연구원으로 오는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무조건 손절해라. 방송 보면은 그 정신 나간 애들 많이 나와요. 그 배터리가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배터리 아저씨 뭐 선대인이 또 김지훈이 또 이창훈 김지훈 요즘에 입 닫고 있죠 좀. 무슨 얘기냐면은 쥐가 무슨 뭐 고해성사라고 앉아 있어. 그 비싼 그 전파료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파 비용을. 예를 들어서 LS 머티리얼즈가 월요일날 변동성이 확장되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도 설명을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과하게 밀려있으면 그거 편입해서 수익 낼 수 있게끔 설명하면 되는데 2차전지가요 5년 냅두면 대박 날 거 정신 나간 애들이지. 누가 2차전지 설명해 달랬어? 국민의 99%는 2차전지 필요 없다고 안 본단 말이에요. 바보들 아닌 이상.
응? 고해성사를 한다니까요. 있잖아요. 셀트리온 진짜 좋은 업체인데 옛날에 그랬잖아. 셀트리온 고점 대비 70% 80%씩 밀리는데도 6, 70% 밀리는데도 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고 이렇게 밀린 거예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무조건 셀트리온 안 된다니까.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이때 당시에도 셀트리온 이 당시도. 응? 결론은 어찌됐건 간에 지금의 기준에서 우리가 편입하고 있는 종목이지만 마지노선 철저하게 잡아놓고 대처를 할 겁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장 대비 지금 약한 흐름이냐 했을 때 저 상한가 셀트리온 제약의 상한가 그다음에 셀트리온의 20%저 흐름은 뭐 인위적인 흐름이라 할지라도 21년도 11월 25일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를 터뜨리면서 가장 큰 변동성을 줬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질질질질 내려와서 끝날 가능성보다는 그 흐름보다는 일단은 하방 잡고 시장 안정화되면 시장이 뭐 안정화라고 표현 안 합니다. 저는 시장이 강세 전환되면 그러면 시가총액 순위가 이제 지금 5위인가요? 합병해서 인덱스 상품이 들어와 자연스럽게 거기다 명분을 줘요. 회사에서 계속 뭐 오늘도 보도자료 하나 나왔던데 굵직하게 앞으로 몇 년 있어야 또 검증되는 거 그런 흐름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에 뭐 잘라내기보다는 유지하면서 가급적이면 대처하는데 그래도 마지노선은 설정을 해야 되겠죠. 마지노선 설정해서 대처의 기준을 잡을 테니까 어차피 계속 함께 움직이신 것 그 전략대로 같이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도 지금 뭐 변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얘도 요 거래량 거래대금에서 이제 변동성의 기준을 본 건데 다음 주에 주봉의 기준에서 좀 기대를 했었잖아요. 다음 주에 거래가 안 실리면 얘도 일단 빼야겠습니다. 뭐 굳이 뭐 얘를 뭐 가서 어떤 뭐 부귀영화를 누릴 것도 아니고 얘보다 훌륭한 종목이 많은데 물량 다 떠안고 있어. 뭐 거래도 뭐 고점 대비 둔화돼 있어. 왜 꼭 얘를 봐야 되는데? 움직임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엔캠의 경우도 일단은 지금 좀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가격 반발력을 계속 이어주면 좋은데 좀 그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 수요일 날 두들겨 맞은 폭이 이제 좀 안타까운 거고 여기서 조금만 움직여도 그러니까 오늘 뭐 고가 수준, 어제 고가 수준 이렇게만 움직여도 매수 평균 단가예요. 근데 이제 쫙 뻗어 올라가던 내가 휘청하니까 그게 이제 많이 짜증스러웠던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샀던 부분에 외국인 조금 나오다 보니까 짜증스러운 부분인데 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최악의 경우는 얘도 뭐 비중을 좀 뺄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거래가 급감해 버리면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그냥 시장의 연동폭으로 거래 둔화돼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들여다보고요. 그래서 엔캠도 그나마도 이 정도면은 뭐 추이 추세는 우리가 안 갖고 있다고 치고 한 발짝 뒤에서 볼 때 추이 추세는 결코 나쁘지 않다. 매우 좋은 위치다. 주봉이든 일봉이든 월봉이든 우리가 여기서 편입을 해서 좀 당황스럽고 짜증스러운 부분이 된 거죠. 아주 좋은 기분에서 사고 쫙쫙 올라가서 야, 끝내준다 하고 있는데 손바뀜 때문에 충격 한번 받은 거죠. 근데 뭐 추이 추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점진적으로 계속 들어올릴 때 계속 가져가지는 않아요. 거래가 없이 이렇게 계속 들어올릴 때는 이럴 때 계속 거래가 없는데 주가만 들어올릴 때는 꼬리 달리면 나올 거예요. 더 가더라도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일 때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고점 넘기고 거래가 수반되는데 꼬리 달리고 내려오면 차익 실현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아프리카 TV도 거래가 여기서 또 이때처럼 거래가 또 여기서 딱 그냥 끝나버리면 안 돼. 그나마 하나 기대하는 거는 어찌됐건 코스닥 시장도 뭐 꺾긴 꺾였잖아요. 응? 우린 유가증권 시장으로 보는 거고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그 강세 전환 부분에 그때 기준에도 연동이 안 된 것도 무조건 밑에서도 자르는 거고 강세 전환됐을 때에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모멘텀은 있고 이슈는 있고 그렇게 해서 뭐 보도자료 하나 가지고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박 내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꼬리 달고 내려오면은 그때는 가차 없이 차익 실현 좀 하고
재편입할 때 기준은 거래 대금 또 확인해서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 오늘 뭐 잘 돌려놨고요. 그나마 잘 돌려놨잖아요. 잘 돌려놨기 때문에 그 이상의 뭐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기도 똑같습니다. 뭐 수급이 들어와 있던 상황인데 24만 주 수급 들어왔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얘도 뭐 6억, 7억 주? 지금 6억, 5억, 지금 몇 주에, 5억 주, 4억 7,600만 주. 그렇게 해서 주식 수가 많기 때문에 저 정도 물량 들어왔다고 해서 흥분할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뭐 유통 물량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런 맥락에서 모시고 추이 추세 뭐 주봉으로도 좋고 일봉으로도 잘 돌려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변동성 매매로 들어간 거니까 거래가 둔화된다 싶으면 빠르게 빠져나오겠습니다. 카카오페이도 목요일날 26% 오르고 금요일날 출렁했다가 뭐 3%로 다 돌려놨다면 나쁘지 않고 또 우리가 목요일날 접근했던 범위도 55,000원 또 검색해 뜬 게 52,000원, 51,000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눌려 있을 때 잘 지켜보다가 돌릴 때 기준에 손절 범위 설정하고 저점 편입을 또 잡았단 말이죠. 이게 왜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거기에 얘는 유통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월요일 날 또 봅니다. 그 필수 조건은 거래량 부분이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최소 400만 주씩 터져야 돼요. 그래서 500만 주를 원래 금요일 날 설정을 해놨었는데 400만 주의 거래는 터져야 된다. 400만 주 터지고 양봉이지 않는 한 신규 편입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들어갈 수가 없고 있는 물량만 차익 실현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음봉으로 밀리면요. 거래 대금 보고 거래량 보고 잘라야 될지 거래 없이 눌리는 거는 편입 안 해요. 오늘은 일부의 거래가 그래도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보는 거죠. 기존의 거래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기존의 거래는 뭐 없을 때 9만 주, 10만 주인데 이거 어떻게? 저렇게까지 거래가 둔화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대처를 이쪽으로 할 겁니다. 이제 나머지가 두 종목이 있어요. 하나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하나가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연기금이 6만 주. 아 박수.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많이 잘 공격적으로 사줬기 때문에 땡큐다 했는데 지금의 기준은 얘가 가장 많이 이제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식 수가 6,900만 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물량 가지고 뭐 연기금이 대박 많이 샀다 할 수는 없는데 오히려 앞으로 더 살 수 있다라는 기준이고 시가총액이 얘가 지금 18이에요. 17위까지 올라왔나요? 18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이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여기 있죠. 16조. 그렇게 해서 18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가증권 시장 18위. 그 MSCI 지수 편입되기 때문에 이제 액티브 쪽에서도 외국인 쪽의 비중이 조금씩 들어와야 돼요. 지금 1.18인데 들어올 걸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관들도 지금 뭐 코스피 200 특례 편입돼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그 배터리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그 정신 나간 애처럼 뭐 유통 물량인데 막 사야 돼. 아유 진짜 확 그냥 보호예수 들어가 있잖아요. 74%가 그건 유동 비율로 설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예수 들어가는 건 유동 비율로 설정을 안 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한 비중 설정 범위를 잡아요. 그러니까 대주주 74% 그밖에 또 보호예수 잡힌 거 빼고 나면 얼마 안 되는 물량의 비중만 가지고 코스피 200 지수 시가총액이 있으니 특례 편입은 되더라도 코스피 200 지수에 형성되어 있는 비중 비율만큼 주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달에 보호예수가 풀린 LG에너지솔루션 대주주 LG화학 지분 81.84%가 풀리면서 유동 비율이 확 늘어나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2차 전지가 날아간 게 농담 하나 못하고 작년 하반기에 2차 전지 간 거는 LG 엔솔의 수급 논리 때문에 시가총액 2위짜리가 80%, 70% 올라온 거 75%. MSCI 지수 유동 편입 비중 높아지고 코스피 200 지수 유동 비율 높아지면서 작년 하반기에 LG 엔솔이 75% 올랐다니까요.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그 수급이에요.
근데 걔가 오르는데 나머지 애들이 따라간 거죠, 사실. 그러면서 뭐 2차 전지 대박이네. 아, 개뿔이나 테슬라가 박살나고 있는데 무슨 2차 전지가 대박이야. 정신 나간 소리지. 예? 그잖아요. 그 수급 논리 이후에 계속 개인들에게 물량 떠넘겨지고 있고 공매도 나오고 있고 지금 공매도 금지지만은 이때가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게 75% 오른 거예요. 이게 이 바닥에서 이렇게. 얘가 시가총액 2위가 75% 오르고 시가총액 5위, 6위 LG화학, 삼성 SDI가 70%, 75% 오르고 나머지 뭐 2002년 하반기에 포스코 홀딩스 20몇 프로 올랐나? 에코프로 BM 그냥 30% 올랐나? 못 올랐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뭐 시가총액 그 당시 7만 원이었으니까 한 2조짜리가 한 100% 오른 거? 시가총액 2위가 75% 오른 게 더 크게 오른 거지. 그러니까 작년 22년 하반기에는 2차 전지 오를 이유가 아예 없었는데도 그냥 뭐 2차 전지가 무슨 뭐 IRA 때문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제 IRA가 호재야? 막 정부가 포장해갖고 호재라고 표현하는 거지. IRA가 악재죠. 왜? 중간 선거를 위해서 IRA를 더 강화한 거 아니에요. 중간 선거 때 야 우리도 공화당처럼 보수 기질이 있어. 그러니까 중국을 때릴 거야. 걱정하지 마. 중국이 나쁜 것들. 근데 그건 정치 쇼란 말이에요. 중간 선거에 표를 얻기 위한 보수층에 대한. 아니 중국을 어떻게 괴롭혀? 중국의 저가 물량을 갖고 와야만 미국이 먹고 사는데. 예? 공산품 다 수입해가지고 GDP의 70%가 소비인데. 그잖아요. 그래서 강달러 기조로 갖고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강달러 기조로 가서 수입 물가 수입하는 거 그 가격 낮춰야 될 거 아니야. 강달러 기조에서. 그런 상태에서 IRA를 발의를 해가지고 2차 전지업체도 머리 아파진 거지. 중국 배터리 중국 원재료 못 쓰게 하고. 근데 무슨 그게 호재인 것처럼 헛소리 이상한 소리 하면서 정부 정책적으로 아이 그 호재야. 뭘 호재야 그게. 악재지. 악재란 말이에요. 그거 없었으면 규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악재예요. IRA는 호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자들이 배터리 같은 애들이 정신 나간 애들이 나와서 야 IRA 걔네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정확히 LG 엔솔의 유동 비율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수급이 더 들어와요. 응? 대주주 지분이 보유해서 풀리는데 그 비율 풀리는 걸 유동 비율. 그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MSCI 지수 편입이 돼요. 근데 어느 시점에 두산 로보틱스도 얘도 보유해서가 풀려요. 풀리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얘랑 똑같이 유동 비율 풀렸기 때문에 MSCI 지수의 비중이 높아지고 코스피 200 지수의 유동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때 기준에 이런 랠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꺾인 걸 보지 마시고 여기까지를 보시면 되잖아. 이게 70%로 35만 원에서 63만 원까지. 시가총액 2위가. 아시겠죠? 그래서 LS 머티리얼즈는 하여간에 지금 들여다보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코스피 200 지수의 비중 그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어찌됐건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사주고 있는 거. 그걸 장중에도 이렇게 한번 개인 창고 동향하고 오늘도 개인 창고에서 매도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유통 물량이 없고 외국인 주변이 1.18인데 시가총액은 18이고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오는 흔적이 프로그램에서 상당 부분이 묻어나온단 말이에요. 아 오늘 사는구나. 따라 붙는 거죠. 장중에 외국인 기관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 맨날 설명드리잖아. 어떻게 실시간 따라잡기를 할 수 있냐고. 모든 전사는 코스콤이 쏴주는 건데 코스콤이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 장중에 5번뿐이 외국인 기관 수급을 안 주는데 그조차도 누락되고 잘못되고 장 마감 이후에 보면 잘못 나온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프로그램 쪽 위주로 수급도 보시는 게 옳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요 추이 추세의 변동률이 확장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편입한 단가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요날 어마어마하게 밀렸잖아 이거. 고점에서 꼬리 달릴 때 24만 천 원 찍고 차익 실현하고 뭐 그러면 참 좋은 기준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꼬리 달고 확 밀렸잖아요. 그랬을 때 비중을 갖고 계신 경우에 흔들리시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2차 전지 때 안 그랬어? 아니 경험치를 다 얻다 갖다 버리시고
외부에서 맨날 손실 보시고 깡통 차다가 윤정도한테 와서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남아 계시고 시장 강세를 띌 때 그 수익 범위 어마어마하게 갖고 계시고 그러시다가 왜 중간중간에 흔들리냐 이거야. 이게 82만 원 찍을 때예요. 이게. 근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기서 보세요.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이날 난리가 났었어. 이땐 배터리 그에 도망가고 숨어 있을 때고 고점 대비 막 2차 전지 박살나 있을 때 그러다가 돌린 거잖아요. 저기서 10만 원대 종목이 46만 원까지 두 달 만에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저게 50만 원 수준까지 찍은 거잖아. 그럼 시가총액이 얘가 그때 당시에 13조란 말이에요. 13조. 13조 끌어올린 애가 50만 원 수준에서 40만 원까지 한 방에 내려온 거야. 그것도 셋이 넘어서. 20%가 밀린 거예요. 근데 얘만 밀려? 아니야.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뭐 금양 뭐 다 작살났지. 그 윤정도가 뭐를 했어요? 알고리즘 매매에서 중간에 공백이 생긴 거에 출렁거림이 있었을 수 있다. 그리고 얘가 여기가 정점이 절대 아니다. 정점이 아닌 근거는 이거를 무슨 음모론처럼 뭐 어쩌고저쩌고가 아니에요. 배터리는 나중에 나와서 정신 나간 애가 뭐 할 말 없으니까 공매도 헛소리 된 건데 이날 뭐 공매도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거래대금 부분이 1조예요. 13조까지 들어올리고 변동률이 몇백 퍼센트가 나왔는데 근데 거래대금이 1조뿐이 없어. 이거는 괜찮습니다. 왜? 3월 16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 간 날, 3월 13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 간 날, 그날 1조 5천억짜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래대금 1조 터뜨리고 상한가 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1조라는 거래대금은 2023년도에 많이 터진 거래대금이 된단 말이에요. 거래 뭐 시가총액 1조 2조짜리가 막 1조 2조씩 터뜨려요. 근데 13조짜리가 1조뿐이 안 나와 있어 거래대금이. 이건 정점 아닙니다. 정점이 나오려면 거래대금이 이 앞전 거래대금 더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음봉 떨어져야지. 윗골이 달리고 막 음봉 떨어지고 해야 돼요. 여기 윗골이 무지하게 달렸지만은 거래대금이 정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딱 12거래일 말인가요? 13거래일? 12거래일. 12거래일 만에 40만 원까지 내려왔던 애가 얼마요? 82만 원 건 거예요. 배터리 이놈, 배터리 이놈 자식은 저보다 어려워. 뭐라 해도 돼, 걔는. 걔는 진짜 혼나야 되는 애인데, 배터리 이놈 자식은 이때 당시 없었지, 시장에. 도망가 있었죠. 금양 폭락 나오고 나서 도망가 있다가 나중에 튀어나와서 지가 무슨 뭐 2차 전제, 뭐다 하고 다니는데, 이럴 때 걔가 있었으면 똑같은 얘기 했겠지. 막 공매도 아무 영향 없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은요. 지금 이 흐름들의 이 경험치들을 다 겪으신 거야. 그 매번 윤정도가 다시 한 번씩 상기시켜 드리는 거고. 이때 기준이 똑같아요. 24만 원짜리를 20만 원으로 끝내놨어요. 종가를. 24만 원짜리를 20만 원으로. 얼마 밀린 거예요? 계산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아우 이날 뭐 시겁했잖아. 차익 실현 재편이 뭐 24만 천 원에 22만 원. 따져봅시다. 저게 중요한 거예요. 저 기준에 이거 큰일 났네. 저거 이거 난리 난 거 아닌가요? 했을 때 무조건 돌린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점의 인식을 잡을 수 있는 흐름은 아닙니다. 거래가 수반되는지만 보시고 MSCI 편입되는 여러 과정 속의 기준을 해석해보고 대처합시다. 그잖아요. 그러면은 계산해 보시면은 24만 천 원에서 마이너스 22만 원으로 끝났다고 치면 나누기 20만 원이죠. 22만 원이 뭐예요? 20만 원으로 끝났지. 20만 천 원. 24만 천 원에서 20만 천 원으로 끝났어요. 그럼 얼마 빠져요? 4만 원 빠졌잖아요. 4만 원을 밑에서가 아니지 위에서 빠졌으니까 24만 천 원으로 나눠줘야죠. 얼마? 16.6% 빠진 거예요. 시가총액이 아까 에코프로 설명할 때는 13조짜리잖아요. 얘는요 시가총액이 이 당시에 16조짜리예요. 6898528 곱하기 24만 천 원 해주면 얼마예요? 16조 6천억짜리라고. 에코프로는 13조 3천억이고 에코프로는 50만 원에서 40만 원 갔다가 20% 빠진 거지. 20%가 채 안 돼. 얘는 종가가 16% 빠져서 끝난 거고 걔는 보합으로 끝났어. 45만 원으로.
그런데도 그때도 공포감이 있었고 뭐 어쩌고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되고 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어때요? 추가적인 고점 돌파가 나오죠. 그럼 얘의 정점은 어떻게 잡을까요? 제 기준에서는 얘의 정점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은 기술적인 정점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거래대금이 터지고 거기서 정점 인식이 잡혀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그게 가장 흔한 거.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지금부터 거래가 뚝 끊겨. 시스템 거래가 안 나와. 매수매도 이게 없이 거래가 완전히 끊겨. 그렇게 해서 그냥 지지부진 계속 조용히 없어지는 거.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의 기준은 이슈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LS 머티리얼즈의 기준을 또 설정해서 놓고 볼 건데 지금 뭐 변동성 종목군들 다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LS 머티리얼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간에서 좀 강세를 띄어서 뭐 땡큐하다 움직임 좀 좋겠다 했는데 아쉽게도 LS 머티리얼즈가 지금 시간에서 살짝 약세 전환으로 좀 눌려져 있어요. 뭐 그게 어떻게 다 진행이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제 이 LS 머티리얼즈는 오늘 설정을 해드렸잖아요. 오늘 전체 추이 추세를 그래서 장중에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LS 머티리얼즈를. 그래서 5분봉 기준하고 5분봉 기준에 이런 흐름 범위 그리고 44,000원에 줄 거놓고 저기서의 설정 범위. 그 이제 저 5분봉의 기준이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 거래가 이제 뭐 한글과 컴퓨터처럼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들어올리지 못했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 아마도 오버행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물량을 떠안았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냐. 그거는 월요일 날 이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어떤 추세 흐름이 나올지. 지금 오늘 오버행 이슈 물량은 대부분 소진된 걸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일봉의 기준에서도 장중에 잘라드렸어요. 오늘의 기준은 매매 사인이 없었어요. 제로 베이스예요. 제로 베이스의 요 기준에서 종가가 좀 더 올라온 거죠. 뭐 큰 차이 없으니까 그냥 뭐 차트 그대로만 그냥 가져가고 마무리를 칠 텐데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매매 사인은 드리지 않더라도 뭐라고 잡아드렸어요? 오늘 기준에 그 포착돼서 움직임이 나왔던 부분이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41,000원 기준이에요. 그리고 42,000원에서는 장악형이 형성되니까 저기서 어떻게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2%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39,000원 수준. 미안한데 그 물 한 통만 더 주세요. 요 세 번째 자리까지가 전부 매수하실 수 있는 기준점이 돼요. 저점 대비 2% 돌린 거 개파락 나오면서 거래가 터졌으니까 얘도 오버행 이슈죠. 결국은 오늘 뭐 이 수급을 놓고 본다면 이 친구의 경우도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순매수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사모펀드에서 물량이 나왔고 그 사모펀드 물량이 뭐 보유에서 풀린 물량이든 아니면 움직임 물량이 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그리고 아쉽게 이제 연기금의 매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량을 기타 법인하고 기타 외국인은 그냥 일반 법인 그리고 기타 외국인도 일반 뭐 토마스형, 알프스형, 하이디 누나 이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외국인들이 15만 5천 주를 가져갔는데 저게 오버행 이슈가 터진다는 걸 알면서도 받아갔다. 그러니까 개파락 나온 부분에서 받아간 건지. 그리고 이미 벌써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이 뭐 공매도는 아니죠. 아닌 부분에 기존에 갖고 왔던 물량을 뭐 차익 실현으로 때린 것인지 기존에 요런 데서 뭐 샀던 물량 빠져나가고 요런 데서 샀던 물량을 뭐 차익 실현 겸 뭐 어떤 기준에서든 때린 것인지 어찌 됐든 결론은 출회될 수 있는 물량의 해소 범위가 이제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무조건 월요일날 오를 수 있다. 아니야. 펀더멘탈적으로 얘가 저평가도 아니고 버겁습니다. 결론은요. 오래간만에 거래가 터졌다. 거래대금이 터졌다의 기준을 설정한 거잖아요. 그죠? 1,500만 주의 거래가 실리고 양봉일 때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1,500만 주의 거래가 실리고 양봉일 때. 그러려면 시간 내에서 최소 45만 주 터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72,000주뿐이 안 돼요.
그러면 월요일 날 변동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밖에 해석을 못합니다. 제한적으로밖에.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뭐 글씨가 작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이렇게 다 캡처를 해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LS 머티리얼즈의 기준에 수급 범위가 뭐 오버행 이슈 보호예수 물량 풀린 거 그 기준에 대해서 개인이 대부분을 떠안았지만 저 흐름이 과연 뭐 개인들이 이제 여기서 투매를 할 수 있는 투매를 해야 되는 분위기를 설정을 할 건지, 예? 아니면은 뭐 제한적 유통 물량 속에서 윗방향의 추이 추세가 나올지 월요일날 보자라는 거예요. 월요일날. 아시겠죠? 그 누적적인 범위의 기준에서도 사실상 지금 뭐 보호예수 물량이 있고 유통 물량이 좀 제한적인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이제 다 나와진 상태예요. 그럼 얘는 이슈가 뭐냐? 얘도 마찬가지. 얘도 시가총액이 3조기 때문에 조금 움직임이 나올 때 얘도 MSCI 지수의 편입 기준이 설정이 되는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만 대처를 할 겁니다. 펀더멘털 외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1,500만 주가 실리는지 여부 보고 오늘 요 수급 범위 이후에 어떤 추이 추세가 나오는지 한번 들여다보면서 대처하겠습니다. 그 기준점은 오늘 프로그램 쪽 보시면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 대부분입니다. 프로그램 쓰는 쪽이 대부분 극대형주 빼고는 대부분이 외국인들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별로 보시면 똑같죠. 일자별로 보시면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날, 프로그램 매도 나간 날,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외국인 기관 수급은 5번뿐이 코스콤이 안 써준다 그랬잖아요. 추정치를. 근데 얘는 동시효과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매매가 매수위로 잡히면 외국인들이 좀 사는 것 같구나. 무조건 뭐 외국인은 아닌데 외국인과 기관이 쓰는데 대부분 외국인이 써요. 극대형주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거 빼고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설정을 놓고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일봉 마무리해서 한번 더 그릴게요. 일봉 한번 더 그려드리면 일단은 일봉의 기준에서 그 편입 설정 범위가 저쪽 저절하게 다 돼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노출돼 있는 오버행 이슈, 유통 물량이 없는데 보호예수 물량이 뭐 출회가 된다라든가 그런 내용의 흐름, 이미 주가는 상당 부분이 반영돼 있다. 그럼 개파락 나온 물량에 대해서 누군가 떠안고 밑으로 까는 게 아닌 게 들어 올린다. 뭐 그런 기준에 이제 기술적인 범위를 좀 설정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자락의 이 고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일단은 어찌됐든 거래가 터져 있어야 돼요. 거래가 터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 범위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 범위는 저 망치형의 기준이 망치형이 떴어요. 그건 어설프게 배우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냥 공짜 교육. 망치형이야 뭐 이런 교육. 이게 망치형이야? 망치형 모양새는 맞지만 거래가 수반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초록색 중립이라는 거예요. 근데 장악형이 떠 있을 때 이 장악형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라고 그랬어요. 저점에서부터 들어 올려서 전일의 시초가까지 또 윗봉 꼬리까지 싹 다 끌어안고 감싸안고 들어 올린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요 앞부분의 기준에서의 수급 범위, 그 수급이 형성돼 있고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는 거, 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이니까 뭐 기술적으로는 다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돼요. 딱딱 끊어서 놓고 본다면. 근데 저 수급은 뭐라 그랬어요? 고빈도 거래, 시스템 매매 기준의 흐름. 저것이 저 거래가 둔화되고 끝나는 순간 종목은 끝이 나는 겁니다. 가장 흔한 거는요. 거래대금 정점이 한번 인식이 잡히고 그리고 나서 꺾이는 기준이 가장 흔한 흐름이고. 그리고 투자 경고 들어가면서 거래가 둔화돼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거래가 수반될 때 보호예수 풀린 뭐 보호예수 물량이든 뭐가 됐든 오늘 뭐 물량이 터져 나왔죠. 오버행 이슈 부분이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을 나눠줬다.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최소 1,500만 주, 2,000만 주, 또 3,000만 주까지 터져줘야만
변동성이 확정이 나온다. 저고점 넘기려면 무조건 3천만 주 넘겨야 돼. 저고점을 넘기려면. 그래서 오늘 기준의 이 편입 설정 범위가 오늘의 기준입니다. 오늘의 기준에 이렇게 요 자락이 다 편입의 설정 범위가 잡힌 자락의 기준이 되는 거고, 요 종목은 종목 검색 기간 안 나와요. 아직까지 거래 일수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평균 거래 부분이 신규 상장했을 때 원체 크게 터져 있어서 그 평균치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설정을 해서 기준 잡아드리고 하는 거니까 월요일 날 한번 보자고요. 월요일 날 보고 시간의 거래 한번 보고 그다음 월요일 날 무조건적으로 1,500만 주, 최악의 경우 1,000만 주. 1,000만 주 갖고 안 돼. 1,500만 주. 1,500만 주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거 기준 잡아서 대처하는 걸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이제 LS 머티리얼즈의 매매 사인은 우리는 제로 베이스예요. 비중 없어요. 물량 없어요. 그죠? 제로 베이스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할 건지는 이제 월요일 날 편입할지 여부는 결정을 짓고 개별 매매 기준에서 금요일 날 한번 보실 수 있다. 응?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럼 우리 포트폴리오 전체 종목을 다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이걸 뭐 지금 이 시간까지 외부에 계신 분들이 보실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참조하셔도 대처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강연회에서도 무료 강연회에 오시면은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잡혀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 다 있습니다. 유튜브 오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무료 혜택을 보시려면 이 장중에 올려놓는 또 장 마감 이후에 이렇게 녹화해서 올려놓는 또 야간에 교육해서 올려놓는 이 자료들을 다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능동적이지 않아요. 부지런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다 그냥 뭐 살까요? 그 소중한 자산을 검증도 안 된 사람한테 물어봐서 뭐 살까요? 하면 어떻게 윤정도한테라도 물어보든가 다른 데 가서 뭐 꼬맹이들인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요? 되겠냐고.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면은 홈페이지 뜹니다. 그 매직 마스터 부분에 이 디자인 이거 다 바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기준이 아니라 불기둥 AI 마스터라고 이름이 져져 있잖아요. 불기둥 AI 마스터. 불기둥 AI 마스터 오픈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윤정도와 함께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으시고 지금도 띵똥땡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함께 동참하셔서 나 월요일부터 윤정도랑 함께 할 거야 이러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뭔가 타당성은 있는데 나 혼자 못하겠다. 그럼 도움 줘. 도움 주는 것만큼 내가 무슨 월상 낼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지키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의 흐름들을 한번 쭉 놓고 볼게요. 변동성 매매 종목군들의 흐름들. 오늘 뭐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오늘 종목 검색기에 떠서 나온 종목군들이 대표적인 종목군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뭐 전부 다 볼 필요도 없어. 자, 에코앤 드림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갑니다. 얼마에 뜹니까? 25,850원에 떠서 또 저가가 25,350원이니까 평균 25,500원에 떠서 상한가까지. 25,500원에 떠서 상한가. 아니 이게 검색기에 이렇게 HTS 버전에 뜨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핸드폰에 다운받으시면 뜨면 얼마나 편하고 행복해요. 근데 이러한 기준점들을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1조 미만에서는 윤정도가 아직까지는 권해드리지 않아. 지난해처럼 도저히 1조 이상짜리에서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 1조 미만도 봐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1조 미만이었다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볼까요? 작년에 4번의 상한가를 갑니다. 언제요? 1월 3일 날 상한가. 그리고 3월 16일 날 상한가. 그리고 8월
31일 날 상한가.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상한가. 그게 8월 31일인가? 잠깐만. 이제는 뭐 날짜도 막 제가 헷갈리는데 한번 봅시다. 시가총액이 얘가 2천만 주가 안 돼요. 1940만 주인데 2천만 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도 이 3만 원 이렇게 할 때는 얘가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잖아요. 최소로는 5만 원 이상이 넘겨져야 5만 원 이상이 넘겨져야 시가총액 1조를 넘깁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 당시에 1조 이상짜리 거래대금이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22년도 하반기에는요. 삼성전자 빼고 거래대금 1조 넘긴 건 두 종목뿐이 없어요. 8월 24일 현대로템 1조 수준, 그리고 11월 11일 날 카카오 1조 수준. 그리고 23년도에도 거래대금 1조 넘기는 종목이 삼성전자 빼고, 삼성전자도 한 달에 뭐 몇 번 정도 빼고는 1조가 안 나와요. 그러면 1조 넘긴 종목이 언제부터 나왔냐? 제대로 막 터진 게 그게 작년 3월 달부터 터집니다. 2월 28일 날 성일아이 LNF인가 성일아이텍이 1조 수준은 터져요. 2월 28일 날. 그리고 3월 2일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단은 1조 이하일 때 기준에 1월 3일 날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1월 3일 날. 그죠? 장중 상한가 29.91. 그리고 1월 3일, 1월 25일. 1월 25일에 이날이. 안 갖다 대고 날짜 알았잖아. 이때는 매매를 해야 해. 하지. 1조 이상짜리 종목인데 이때 돼선 지금은 지금은 이 가격이 오면 나 무조건 사고 싶어야 할 거 아니에요. 10만 원 미만 8만 7천 원. 근데 이 당시에는 얘를 사라 그러면 사겠냐고.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3만 원짜리가 뭐 더블 났어요. 더 갈까요? 거래 터지고 가면 간다니까. 그래서 기계적으로 대처하는 거고, 이 수익 범위 날 때 거래되면 1조가 안 나와요. 6천억의 상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1월 3일, 그 다음에 1월 25일, 그러고 나서 3월 16일. 3월 16일 상한가. 이때 이제 1조가 넘겨지는 거예요. 3월 16일. 그렇게 해서 이때 거래대금 1조 나오는데 이때 시가총액이 얼마였어요? 이날을 봐야지. 이날 종가의 시가총액을 봐야죠. 종가 8만 6천 원 잡고 2천만 주면 얼마? 1조 7천억. 1조 7천억이 채 안 됐을 거야 아마. 하여간에 1조 7천억에 거래대금 1조를 터뜨리고 상한가가 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을 때 에코프로가 13조인데 거래대금이 1조뿐이 안 나왔는데 고점 대비 확 밀려서 그건 정점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그게 기술적 분석이야. 그리고 8월 31일 날 여기서 또 상한가. 검색해 떠야 안 떠요? 뜨죠. 얼마에 떠요? 12만 1,000원에 뜨죠. 잊어먹지도 않아. 그리고 24만 원가. 그리고 어때? 거래가 없죠. 지금도 없죠. 지금도 없는데 안 밀린 건 땡큐한 거일 뿐이고 거래가 없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언젠간 터지겠지. 언젠가 터질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어차피 얘가 거래 터지고 움직일 때 상한가 또 주간 단위에 막 20%, 30%, 50% 수익 내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럼 거래 터져가지고 4%, 5%, 6% 올라올 때 따라붙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거래대금 부분들 형성돼 있고 해야 되는데 1조 미만에서 1월 3일 날 얘가 상한가 갈 때도 들여다봤지만 지금은 1조 미만짜리를 굳이 설정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에코인드림 같은 경우에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검색해 뜨고 이 수익이 나오는데 이 수익을 놓친다? 에이 그건 아니죠. 이 수익을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 기준에 흥하해운이죠.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이미 이 흥하해운이 1월 4일 날 상한가를 갑니다. 1월 4일 날 상한가를 가고 나서 추가적인 추이 추세 강세 그렇게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보시면 1월 4일 이후에 아까 이제 30분봉으로도 잡아드렸는데 실질적인 매매 기준이 원활치는 않아요. 이게 뭐 어떻게 원활하게 매매 기준이 잡히겠습니까? 흥하해운입니다. 1월 4일의 기준에 얼마에 포착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때 2,615원에 이렇게 포착이 되는 거예요. 2,615원. 그러고 나서 1월 9일에도 포착이 한번 되고 3,300원 그리고 3,800원 그리고
결론은 그 상한가 진입을 해요. 4,085원. 시가총액 9,800원까지 올라온 겁니다. 9,800원. 이제 1조죠. 월요일날 추가 강세 나오면 검색기에 1조 이상짜리 종목이 뜬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기준에 뭐 상황에 따라서 매매를 고민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굳이 응? 프로그램 순매수가 380만 주 들어왔어요. 응? 2억 4천만 주짜리에 그 수급이 실질적으로 형성돼 있느냐를 봐야 돼. 에코엠 드림은 그런 게 없죠. 뭐 보도자료 나오고 증설한다는 내용 갖고 있는 상한가 안 거고 얘는 그래도 440만 주의 매수. 공매도 대차 상환일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흥하여오는 유통 물량이 없어요. 대주 지분이 84.92입니다. 그런 상태에 외국인이 1.5% 수준을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조 넘기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들여다볼 수는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이 부분의 흐름을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5분봉으로 놓고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은 교육받은 기준이라면 요 상한가를 여기서 한번 찍죠. 상한가의 절반 그리고 2% 빌리면 4,000원 요 라인에서 전량 차익 실현인 거예요.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왔더니 밀렸다 돌렸던데 그러면 상한가에서 얼마? 절반 그리고 이탈이 안 됐으니까 절반만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는 전략을 그렇게 꾸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표 주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이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는데 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4,500원으로 설정 잡아드렸죠. 근데 여전히 1조 미만이어서를 떠나서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데 고빈도 거래로 시스템 매매로 뺑뺑만 돌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30분봉 보면은 막 들쑥날쑥해. 저 변동률이 감당이 돼요. 근데 말장난하는 친구들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는 최저바닥에서 사서 초대박 났다. 매집했다. 우리가 뭔 매집을 해. 거래가 없는데. 결론은 이제 만약에 이게 시세가 뿜어져 있을 기준이라면은 앞으로 거래대금 터질 때 1조 이상이니까 우리도 교육용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변동율이, 변동성이, 변동폭이 제한적으로 형성되죠. 아래 위로 출렁거림이.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차 목표 주가는 4,500원 설정 범위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개별 매매 신규 관망 기준인데 개별 매매 뭐 접근하시는 거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1월 4일 얼마요? 2,600원에서부터의 흐름 그 기준. 그래서 요거 뭐 지금 방송 모니터링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상승률 싹 잡아서 올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에코인 드림 같은 경우에도 시설 투자 확충에 대한 뭐 순간적으로 빠바방 치고 그래봐야 시가총액 사실상 3,400억이에요. 그러니까 저 흐름이 추가적으로 연동돼서 나오는지는 월요일날 보긴 할 텐데 제한적으로. 그다음 대한해운 어떻게 드렸어요? 대한해운의 기준에 동반적인 흐름이 나오는데 10%? 에이 아니지. 2,390원에 그 밑에서 떠요. 그렇게 해서 2,770원까지 올라간다?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다? 그럼 2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야. 다만 20%까지 따라붙는다는 거는 손절 범위도 명확하게 지킨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비슷한 시가총액이기도 하고 똑같은 해운 업체이기도 한데 흥하해운과는 다르게 상한가에 안착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낼 수 있고 그래서 그 기준에 똑같아 예멘 방문 관련된 홍해 해협 통과 선박 공격 뭐 이런 내용과 함께 들여다보실 수 있다. 차익 실현 범위는 고점에서 그 꺾여져 내려왔으니까 2,770원 찍고 내려올 때 차익 실현 하셔야죠. 그리고 재편입을 2,600원 수준에 만약에 재편입을 한다. 그러면 다시 2,500원이 이탈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손절한다 그랬죠. 재편입 하시는 분들은. 그런 원칙을 지킬 수 있으셔야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뭐 로봇 관련주들도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이제 해운업체 기준에서는 HMM을 뭐 29,900원까지도 따라 붙었단 말이에요. 결국 뭐 꼬리 달고 26,650원으로 끝났지만은 뭐 저점에서 잡은 물량도 있으니까. 누로메카도 마찬가지. 검색기에 얼마? 5% 4만 원에 뜹니다. 41,650원 아니야 4만 원에 떠요. 그리고 또 캡처해서 또 올려드린 게 13%까지 올려드렸어요. 거래대금은요 최상
시가총액이 5천억 원대 종목이 거래대금 5위예요, 5위. 말이 됩니까? 그래서 시장이 이제는 야 이거 이제 그 지금 같은 장은 끝났구나. 시가총액 다 1조 미만짜리가 이렇게 형성돼 있다. 아 이건 이제 끝물이다. 이제 시장 조정은 끝났다. 이제는 들어 올릴 수 있구나. 시가총액 큰 종목에 빨간색 있는 종목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보다 기다리자. 여태까지 기다렸고 또 우리 비중도 있고 종목별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15%또 최대 2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9시 27분에 진입한 이후에 4만 원에 진입되고 얼마? 18.16% 수익까지 현재가 47,500원일 때. 근데 이게 48,000원 같잖아요. 20% 이상의 수익이 나온 거예요. 20% 이상의. 예?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서 이제 요 라인이 이탈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차익실현 하십시오예요. 46,000원 이탈되면 시실현 하십시오. 그리고 46,000원에서 2% 돌리면 46,800원 이런 자락에서 볼 수 있고, 또 3분의 1, 2분의 1 지점 43,700원, 45,300원까지 만약에 밀렸는데 거기서 되돌리는 흐름이 강도 있게 형성이 된다. 그러면 재편입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다. 신규 표준자 간망인데 목표 주가는 이렇게 높여놨으니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요거 최근 이슈는 잘못됐어요. 이거 캡처할 때 이거 넣으시면 안 되고, 아까 거기 그 흥하영 복사해서 갖고 온이라고. 결론은 이렇게 해서 21% 수익 나고 포착되고 난 다음에 탈퇴 신호 명확히 나왔고, 그러고 나서 45,350원일 때 프로그램 수급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1,050만 주짜리 종목에 16만 주의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1.6% 수준의 매수인데 추정치 보니까 2%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 선호 찾고 매수가 일부 있더라도 뭐 개별 기준에서는 들여다볼 수 있겠네요. 저점 대비 2% 돌리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월봉 기준에서 이렇게 뉴로메카 좀 더 위쪽의 흐름 얼마요? 월봉의 목표 주가의 설정 범위 1차 목표 주가를 아까 위에 써놨죠. 5만 원의 기준, 2차 목표 주가를 5만 5천 원의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동영상 올려드리고, 결론은요. 결론은 누로메카도 지금 현재 장 막판에 46,800원까지 들어 올려놨어요. 그럼 4만 원을 포착돼서 최고점 찍고 밀릴 때 전량차익 실현해. 그다음 재편입의 기준에 45,000원대 되돌리는 흐름에서 재편입의 기준이 잡혀 종가가 46,800원이야.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2% 수준을 사고 아마 기타 법인이 매도를 했겠죠. 85,000주. 저 뭐 의미 없다. 메이저가 받아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5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의 신호를 잡아드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검색기에 이렇게 뜬 거를 놓친다? 이 검색기 핸드폰 아니에요 지금. 핸드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또 올려드렸고, 이걸 왜 못해? 이거를 장중에 올려드렸고, 다시금 말씀드려요. 오세요. 찾아오셔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동영상 보시고 또 이렇게 찾아오셔서 또 보시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익 범위들을 다 잡아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상한가만 흥하해온 에코앤드림, 로보스타 상한가, 그 다음에 뉴로메카 25% 폭등, 대한해운 24% 폭등. 대한해운도 계속 그 종목 검색에 포착된 거 아니에요. 로보티즈 21% 폭등, 롯데정보통신 20% 폭등, LS머티리얼즈 14% 폭등인데 LS머티리얼즈는 종목 검색에 안 뜨지 않았나요? 그리고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수요일날 뜨고 또 뜬 거야. 수요일날 뜨고. 근데 대박인 거는 지금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 75%의 월요일날 상한가, 그리고 나서 75%가 폭등이 난 거야. 월요일날 상한가 이후에. 지금 보시면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10월 10일 날의 기준에 29.41%. 이게 수요일이거든요. 29.41% 찍고 꺾일 때 전량차익 실현. 그게 27,500원 찍고 27,000원 수준의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는요. 단일가 매매 지정되고 24,000원대 움직이고 있어요. 같이 움직였던
AI에 관련된 나도 AI야, M&A까지야. 이 보도자료 가지고 이 리서치 자료 가지고 리서치 자료 올릴 때 항상 증권사 이름 주셔야 돼요. 어느 증권사인지. 예. 그리고 요 부분에 뭐 리서치 자료, 보도 자료를 합산을 해서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개선되느냐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결론은 거래대금이죠. 거래대금이 진짜 오래간만에 해도 1월 8일 날 빵 하고 터집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 거래대금 최상위 9위. 응? 19,460원 상한가잖아요. 이게 얼마에 포착돼요? 15,800원에 포착됩니다. 15,800원. 아쉬운 게 1조 미만이라는 게 아쉽지. 1조 이상이면 무조건 사죠, 우리는. 그러니까 교육만 해드리는 거야. 이제 개별 매매 하실 수 있도록. 응? 1월 8일 월요일. 9일 화요일 날 또 거래대금 5위. 거래대금 5위. 그게 고점 찍고 밀려내려니까 여기서 또 차익 실현범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21,700원. 1월 9일 날 거래대금 5위니까 당연히 뜰 거 아니에요. 근데 21,500원 아니지. 19,790원, 19,800원에 뜨고 19,800원에 뜨고 22,750원 찍은 거예요. 9일 날. 그리고 10일 날의 기준에 상승률 16%인데 거래대금이 2위예요. 그러면 이 흐름보다 더 위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아,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날. 개장 초에 요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께 설정 범위 잡아드렸던 게 교육 자료 보시면은 개장 초에 거래가 실려 있을 때는 초록 색깔 기준으로 중립 범위. 왜? 거래가 아주 월등하지는 않아요. 그 빨간 색깔 일대 편입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손절도 하셔야 된다. 분할 매수 저점에서 잘 편입 못 하셨다면. 그리고 되돌릴 때 또 살 수는 있다. 다만 꺾이면 정리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잘 편입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저런 라인에서 파란 색깔 라인에서 차익 실현하십시오. 응? 그리고 장중 저점 형성 후에 2% 반등 시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마지노선 손절이고 22,700원, 800원을 넘기면 편입의 기준입니다. 그걸 설명드린 거예요. 동영상을 올려드렸고, 응? 동영상 올려드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VI 발동되죠. 얼마예요? 19%죠. 1조 미만 최대 2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했잖아. 그러면 요 기준 잘 보세요. 여기서 탈퇴 재진입. 여기서 진입 신호가 나왔고 탈퇴 재진입에 멈춰 있다가 탈퇴 재진입이 형성이 나와서 따라붙었다. 그러면 그게 수익률이 25%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따지면. 무슨 얘기냐면은 탈퇴 재진입 부분에 요자락이 재진입 구간이잖아요. 저점 대비 2% 들어올리면 따라붙을 수 있다. 근데 앞에 거래량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거래가 터지면서 흐름이 나서 와우. 거래가 빵빵하게 터지면서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터져주면서 얼마나 땡큐예요. 얼마나 땡큐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 한글과 컴퓨터에 25%의 수익과 함께 탈퇴 신호 나오죠. 탈퇴 신호 나올 때 전량 매도 이걸 장중에 녹화를 떠서 그대로 올려드린 거예요. 이 기준에 이 한글과 컴퓨터의 요 차익 실현 부분에 매직 계산기하고 텍스트 전략 부분 그거 올려달라는데 그게 이제 빠진 거거든요. 한글과 컴퓨터 차트가 아니라 한글과 컴퓨터 매직 계산기 및 차익 실현 문구 캡처본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때 기준에 VVIP방 보시면 이날이 언제예요? 10 수요일 날이죠. 11일 날로 땡겨서 보시면 이날 기준에 이제 오후장 기준에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한글과 컴퓨터 요 밑에 자락에 한글과 컴퓨터 27,450원 어떻게 해요?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한다. 요걸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걸. 요거. 요게 지금 그 마케팅 자료에서는 다 들어가 있어요. 저쪽에 자료 새로 올려놓은 거 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저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도 보시고 다 공부가 되잖아요. 나중에 또 개별 매매 하실 수 있고 또 독립해서 매매하실 수 있고 우리 그 회원들 중에서도 지금 전문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요 자락들을 다 올려드린 거예요. 이 장중에 실시간 2시 20분에 2시 20분 안에 소름 안 돋아요? 2시 20분 이전에 이때 다 올려드려서 저점에서 돌리면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잖아. 이런 데서 차익 실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차익 실현 하시는데 돌리면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동영상 교육 받으면서 그래서 결론은 그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문자가 안 나가더라도 1점 미만이니까 매매의 기준을 잡으실 수 있었던 거고 그러고 나서 단일가 매매니까 지금 안 쳐다보는 거죠. 그죠? 똑같이 또 AI 관련된 사업 확장하겠다 한쪽 누구요? 누구? 저쪽 그 누구야 그 저 롯데 관광 개발 롯데 관광 개발이 뭐예요? 롯데 정보통신 롯데 정보통신 얘도 지금 검색에 뜨고 나서 초 난리가 났죠. 초 대박. 오늘 꼴이 다 달려요. 이런 거 차익 실현 안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이런 거 차익 실현 안 하면. 그래서 쉽지 않아요. 10일 날 뜨고 나서 여기까지의 기준인데 꺾일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제대로 잡으셔야 돼. 그래서 이 수익 범위들을 이렇게 보셔야 되고. 결론적으로 한글과 컴퓨터도 수익률 범위를 화살표로 좀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게 얼마? 17,800원에 포착이 되고 27,500원 가면서 75%의 수익이 나옵니다. 75.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 변동성 매매 기준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내가 혼자 어떻게 잘해볼 거야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어차피 수익 범위는 윤정도가 잡아내드리면 돼요. HTS 버전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HTS 버전은 진입 뭐 탈퇴 이렇게. 그렇게 해서 뉴로메카 오늘 진입의 기준은 얼마? 이건 제가 나중에 11시 35분에 킨 거고 실질적으로 얼마? 4만 원부터. 그러고 나서 48,400원 찍고 탈퇴. 그러고 나서는요. 재진입. 그러고 나서는요. 종가 또 강세. 수급 2% 편입. 요거는 이제 제가 교육용으로 따로 별도로 보는 거. 이 위에는 수식별로 나오는 거. 제발 좀 부탁인데 외부에 계신 분들 또 우리 내부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영상 이제 보시는 분들의 기준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요. 유튜브 찾아오세요. 유튜브 찾아오시면 한글과 컴퓨터 방금 말씀드린 거 2시 넘어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영상. HMM, 카카오페이 어떻게 대처할까? 누르메카, 흥하여운, HMM, 대한해운 솔직히 1조 미만짜리 거의 녹화를 안 해요. 하도 오래 들어서 시장이 흉흉해서 1조 미만도 한 거지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요거 다시 수정하셔야 됩니다. 뭐 시간이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JDI 불기둥 마스터, JDI 불기둥 AI 마스터 그렇게 해서 요 기준 설정이 돼 있으시고 윤정도와 함께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윤정도 기준에서 VIP방 VIP방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녀 인원 요 수정해 주시고 추가 가입하신 분들 해가지고 더 수정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지금 뭐 좀 많이 위축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전체적인 상황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고 대처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월요일부터는 힘찬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